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엘.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먼저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인데요.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앞으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자동 진출합니다.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무적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네, 자 대회 소개부터 매매 규칙까지 만나봤는데요. 예선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오늘은 어떤 팀이 앞서 나갔을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와, 오늘은 흑팀이 승리합니다. 지금 공개한 수익률은 각 팀별 오늘의 계좌 합산 수익률입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좋은 수익률이 나왔을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쳐지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흑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으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네. 상승으로 가는 길, 수익으로 가는 길, 모든 길엔 이상로 대표가 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함께 하실 텐데요. 흑팀 오늘 이겼습니다. 1일 누적에서 오늘 이겨줬는데 흑팀 분위기 요즘 어떠신가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뭐 이른바 절 느낌.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고요하다. 네, 고요하고 아하. 항상 이제 차분하고. 그런 새벽 느낌. 뭐 우리가 터널 끝이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새벽에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운 그렇죠. 상태. 그 흑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곧 해가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새벽 한 6시 반 그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요약해보면 모든 것이 흑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저는 해석이 되긴 하는데 아직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한 방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래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한생 대표님 오늘은 네. 수요일로 함께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의 막내가 수요일의 첫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네요. 제가 성함을 벌써 소개를 해드렸네요. 흑팀의 분위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흑팀의 분위기. 소금 안 친 달걀 후라이다. 소금 안 친 달걀 후라이예요. 네, 뭔가 닝닝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주 달걀 후라이는 거의 완전 식품이죠. 네. 그런데 거기 아직 소금을 안 쳤어요. 이제 마지막에 내일 목요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 달걀 후라이도 마지막에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제 흑팀의 진정한 그러니까 본질같이 달걀처럼 영양소는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금만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케찹으로 양봉을 쫙 강하게 마지막에. 이제 저희 흑팀 그래요. 내일 소금 치는 날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 말씀 또 요약해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 맛도 없다,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그런 닝닝하다 이런 아니, 말씀으로 빨간색 양봉 케찹으로 그렇죠. 이제 네, 소금 그래야지. 치고 양봉 케찹을 치면 이제 뭔가 맛이 확 살아나겠죠. 지금까지는 닝닝한 게 흑팀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반대로 백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백팀의 감독님. 예, 공동 감독 박우신입니다. 네. 플레이어도 하고 있죠. 백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흑팀은 뭔가 닝닝하고 컴컴하고 이랬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회식 날짜를 또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서로 당신이 잘했다, 당신이 잘했다 칭찬해주는 분위기. 서로를 칭찬.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축제로구나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팀입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 대표님. 김민재 대표님 한국경제TV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이 다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백팀의 분위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일단 그 주축인 권 대표님 주축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감독님 주축으로. 네, 잘 딱 팀 같은 분위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들어보면 이쪽 팀은 축제로구나 이러고 여기는 뭔가 좀 컴컴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끝나진 않았죠. 제가 보니까 네. 저쪽 팀은 약간 굉장히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떨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의 독재가 워낙 무서워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 저희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익률 끝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선의 팀전이 끝나고 본선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투자 서바이벌 매매전쟁 대국 스페셜 이벤트입니다. 시즌3의 승리팀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얼굴빛만 보셔도 어느 팀이 승리를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감이 좀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요. 승리팀 수익률 1위 파트너의 VIP 이용권을 저희가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진짜 주식 3부 시즌3 이벤트 게시판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이겁니다. 승리팀은 뭐 흑팀, 승리팀은 백팀 이렇게 해주셔야지 승리팀은 뭐 해 동트기 전, 뭐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흑팀 또는 백팀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 추첨을 통해서 1위 파트너의 VIP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예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샘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한국형 산타랠리다. 한국형 산타랠리다. 네. 산타랠리가 한국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한국은 약간 이제 그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화끈하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주식에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4,000포인트가 적정하나 싶으면 항상 그거보다 10%나 20% 그래서 한 4,500, 7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 식어버린다든가 그리고 또 2,000포인트가 2,500이 적정하다 싶었을 때는 또 2,200이나 2,100포인트까지 다른 나라는 안 빠지는데 멈췄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혼자 빠진다든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후행 지표들이 좀 후행성이 또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연말까지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의 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기관이 땡겨주는 뒤늦게 뛰어드는 산타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종목들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유독 눈에 띄는 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생, 형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동생이 달려주는 건지 물론 양시장 다 상승을 했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25%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코스닥 시장이 또 제대로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그동안 못 넘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이제 다시 3년 만에 2022년 이후에 다시 1,000포인트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기관 후발주자들이 뭔가 뛰어들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A급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그 외에 B 시장, B급 종목으로 종목들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 네.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있다라고 시장에 자금이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 사야 되니까 좀 더 보상 심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하기에는 더 좋은 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거래소 시장이 앞으로는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템포가 좀 대형 종목이 멈춰 있는 사이에 코스닥에 그래서 제약주라든가 혹은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그동안 개인들의 수익률에 목말랐던 네. 이런 부분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예를 들자면 네네. 이제 뭐 판교나 의정부나 일산이나 이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소형 평수들이 네. 갑자기 이제 그걸 못 잡은 사람들이 뒤늦게 그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랠리들이 저는 앞으로 이번 4분기부터 내년도 한 2월, 3월까지 세게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코스피가 굉장히 뜨겁게 가다가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이 수순에서는 코스닥에서 좀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 성향이 네. 그 종목 장세가 이제 나온다고 봐야 종목 장세가 나올 되겠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지금부터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연속성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거래소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그동안 끌어왔었는데 속도감에서는 조금 뒤처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너도나도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려고 했던 돈을 정부가 분명히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진정한 개미 장세가 한번 화려하게 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면 박한샘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 그냥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미 확장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미 1차적인 수익률을 좀 누린 분들 입장에서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패턴을 조금 가속도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앞으로 컨텐츠라든가 소프트 파워 종목군들, 특히 오늘 효성 ITX라든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라든가 그 갤럭시 머니터리라든가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일라릴레 계속 이틀 연속 신고점 속에서 의학 그 제약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주 이런 쪽으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거래소에 있지만 그 아래에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왕년의 이런 어떤 대장주들 바이오 쪽에서 이런 종목들로 뭔가 지금 돈은 많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뛰어들기 어렵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과거에 활약했던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여전히 생존해가면서 사업을 잘 누리고 있는 회사들, 이런 종목군들, SK 바이오팜,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가격 매력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한샘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점평가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 예. 박우신 대표가 생각하는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시장의 한 수는 코스닥 강세 시나리오 프롤로그라고 적어봤습니다. 코스닥 강세 시나리오의 첫 머릿말 예. 프롤로그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예. 이런 예측을 하시면서 예. 그처럼 첫 머릿말 프롤로그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첫 그, 시작. 그 시도가 이제 오늘부터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애초에 시장이 우리 시장에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네. 보시면 10월 말에 좀 뭐가 많았어요. 뭐 에이펙부터 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지금 사실 또 당장 내일 뭐 수능도 있지만 옵션 만기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가 3분기 실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감이 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까지 딱 지나고 나면 요 10월 말부터 있었던 여러 이벤트들이 대부분 좀 일단락이 되는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셧다운 이슈도 사실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니치마켓 쪽으로 시장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 항상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4,150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조정이 일부 있으면서 과열된 부분을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시켜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좀 위치 자체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때마침 지금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만약에 그 최고점 기록했던 4,220포인트인가요? 그 라인을 돌파하더라도 저는 내려오면서 좀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혹은 그 지점을 못 가더라도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박스의 상단과 하단만 조금씩 위치가 바뀔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장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선순환이 되는 그러니까 주식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선순환이 돼주는 건데 그 부분이 오늘 좀 강하게 표출이 됐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ABL 바이오의 이제 상한가가 되겠고, ABL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과 함께 더불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움직임엔 트리거라는 게 필요한데, 네. 요 ABL 바이오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 전 약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연말 연초까지 코스닥의 랠리를, 물론 중간중간에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날들은 있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레벨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당장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봤을 때는 좀 훨씬 높지 않을까, 훨씬 높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코스피 쪽은 어떻게 전망?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쉬어간다고 좀 쉬어가는 표현이 맞겠네요. 뭐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뭐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말 그대로 그 쉬는 것도 막 그 조정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좀 특정 레벨과 특정 하단을 잡아놓고 좀 박스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휘날레가 또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내년이요. 피날레는 올해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렇죠. 코스닥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코스닥의 포문이 네. 열릴 것이고 시작이 됐다. 그 프롤로그를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임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지수는 4,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4,100을 뚫었어도 지금 내 계좌가 지금 여유가 생겼느냐, 내 계좌가 행복해졌느냐, 그거는 사실 물음표가 들기 생각보다 마련이거든요. 많지 않을 네,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내 계좌를 좀 불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좀 중소형주 단에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오늘 뭐 지수도 지수지만 네. 사실 오늘이 최근 시장 들어서 지수의 강세와 약세와는 상관없이 등락비가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위주의 시장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매매라는 입장에서는 좀 편한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종목을 골랐을 때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등락비가 좋다는 건. 최근엔 지수가 올라왔지만 대형주 위주로만 지수 땀만 좀 땡겨 놓다 보니까 올라와도 등락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등락비가 안 좋은 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기는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AI가 지금 대세니까 반도체만 보겠다. 뭐 혹은 뭐 나는 바이오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서 난 바이오만 보겠다. 뭐 이런 것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섹터들을 좀 고루고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뭐 제가 늘상 강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딱 두 가지 축은 AI와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의 대표 주자는 바이오, 그 다음 차선책이 2차 전지고요. 네. AI 대표 주자는 반도체, 로봇, 전력이잖아요. 사실 이 섹터에서만 매매를 해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죠. 예, 거기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치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시장이 향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시장 관전평가 전략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어서 이상로 대표의 한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상로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들, 이렇게.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들. 네. 주연은 코스피고 조연은 코스닥인가요 혹시? 아니면 주연은 반도체고? 주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네. 조연들은 나머지 다. 네. 나머지 다 그래요. 저는 오늘 시장이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래요. 사실 지수를 1% 땡겨 올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렇죠. 올라가면 결국 지수는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르면 그냥 지수는 올라가고 대신에 종목군들은 빠지는 양상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4,000포인트 이상 돌파할 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져버려도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인 수익은 그만큼 안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교적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수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대신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사실 네. 오늘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 거기에 대형주들, 지주사들, 금융주들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버텨주는 움직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지금까지는 약 80에서 90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 힘이 이제 70에서 60 사이로 떨어졌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20과 30에 대한 힘들이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사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시장이 그만큼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연들을 보다 보면 주연보다 훨씬 더 연기 잘하는 조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를 좀 더 뭐랄까요, 인기리에 힘있게 하는 것은 주연의 몫이 아니라 조연들, 그렇죠. 그런 감칠맛 나는 연기들이 우리가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는 드라마다 그렇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는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이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드라마가 네.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힘을 주연 쪽에 몰고요. 시청률이 잘 나오면 조연 쪽으로 퍼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연들이 많이 나오면 드라마가 재밌듯이 우리 시장도 그렇게 아주 듣기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연들이 빛나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뭐 지금 앞서 드라마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잘 되는 드라마는 나중에 조연들한테도 더 빛나죠,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잘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조연들도 현재는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저는 이 현재 시장 자체가 시장 승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주식에 일단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거고 정 종목을 선택하기 힘드시다면 그렇죠. 저는 뭐 인덱스 쪽으로 보셔도 충분히 ETF 쪽으로 보셔도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의 랠리의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힘들다면 뭐 ETF 네. 쪽을 봐도 네, 좋다라는 맞습니다.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주연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네. 1, 2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가면 간다는 거 아는데 이 위치 뭐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이 돼서 손이 선뜻 안 나갔던 건 사실인데 조연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또 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더지 게임 하는 듯한 느낌도 들 것이고요. 어디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상로 대표는 이 수많은 이 조연의 섹터들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뭐 첫 번째로 본다면 네. 저는 현재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8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 900포인트에 대한 자리를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종목군들로 고른다면 금반지 우리가 여전히 반도체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금융이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이런 저성장주들, 저PBR주들 그리고 이제 배당을 확대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자사주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될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서 그래요. 시장을 바라본다면 저는 충분히 좋겠다.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반지에서 지는 2차 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주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주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소부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의 죄송합니다. 이상로 대표 의견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반등 시작이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반등의 시작이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셧다운 이슈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잠깐 주춤했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눌림을 받았는데 이제 뭐 절차만 사실상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첫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제일 높았던 고점대는 돌파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앞부분에서는 항상 말씀해 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스닥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두 개 중에서 일단 오늘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셧다운 뭐 이러한 부분 즉 이 예산안 갖고 싸우는 건 매년 이 시기 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시장이 사이드카까지 걸릴 정도로 하락이 좀 나왔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폭이 뭐 하루에 7%, 8% 가까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의 연동성과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내년 중간 선거까지 계속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툼인데 둘이 싸우고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트럼프가 결국 해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해결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지만 밑꼬리 채우로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밑꼬리 채우고 나서 이제 바닥 두 번 다져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승이 나왔지만 1.66% 고가까지 올라갔었고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46을 밀려 내려왔습니다. 즉 확인이 좀 필요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이 셧다운이 어쨌든 해제가 되더라도 위에 물려있는 물량은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어제 소화해놓고 오늘은 말 그대로 첫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반등일 때 반도체 쪽보다는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이 더 크게 상승했었고 오늘 코스닥이 더 상승한 이유는 마찬가지 미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게 됐을 때 가치주였었던 다우가 많이 올라갔어요. 즉 다우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오늘 한국장도 제약바이오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역시도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매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훨씬 더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매물이 있는 기술주가 훨씬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와 같은 가치주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투자 비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더 쉽게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AMD가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로 반도체가 반등을 할 거고 나스닥이 반등을 더 세게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어제 다우가 더 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외주가 이제 올라가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느냐 뭐 아침에 이런 뉴스가 사실상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주의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 같은 가치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투자 비중이 더 적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MD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가 분명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사실상 선반영돼서 오늘 한국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성주 반도체들이 미국장에서 어제 분명히 반도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살짝 하락하거나 주춤하다가 다 플러스 전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오늘 밤에 결국 기술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도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AI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지수가 쉬는 동안 또는 지수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이 지수를 상승 이끈 AI와 연동성이 좀 떨어진 조선이라든지 원전 또는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 수급을 받지만 결국 지수를 상승 이끄는 거는 결국은 또 AI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AI 종목들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첫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AI 관련된 섹터군들이 움직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섹터들은 역시나 반도체를 주축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제가 지난 2주 전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주도주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소부장 쪽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한 달 동안 내내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내내 쉬는 게 가격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필옵틱스 유리기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필옵틱스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알게 모르게 한 종목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뭐 또는 대덕전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사도 되나요라고 말씀이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벌써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는 당장 체감이 안 돼서 놓치고 있다가 내가 체감될 때쯤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중성주 반도체를 매수해야 될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지 대표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흑팀의 이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이슈인지 공개합니다. 오늘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깜짝 실적의 배당 매력까지 여전히 싸다 증권주 랠리 불분나입니다. 증권주가 호실적의 배당 매력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8% 급증하면서 누적 2조 원에 근접했고요. 삼성증권 역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호실적 소식에 더해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배당 매력도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배당 투자 수요가 늘면서 상장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기둥을 세운 증권 섹터, 이번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흑팀에서 선택한 헤드라인은 깜짝 실적의 배당 매력까지 여전히 싸다 증권주 랠리 불분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흑팀에서 준비하셨으니까 먼저 우리 박항생 대표의 설명을 듣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지주사 그리고 금융지주의 제도약의 섹터의 이슈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네. 엊그저께 이제 분리과세가 최고 세제 구간이 35%예요. 근데 거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은 38.5%고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25%로 낮추는 그 3분의 1을 세금을 좀 줄여주는 건데, 이런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부의 메시지가 네. 현재 이렇게 대기성 자금, 부동산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금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한국 주식으로 지금 또 뛰어들지도 못하는 이런 단기 MMF 자금성들, 이런 자금들한테 물꼬를 좀 터주는 게 그 뒤로 기관들의 저는 온도 차이, 시장을 바라보는 온도 차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지금 조 단위로 당장 사지는 않지만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자금 집행들이 뒤늦게 거래소 오늘도 9천억, 코스닥 1,100억. 그래서 거래소에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실질적인 조 단위로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주사들과 금융지주사들한테 연말에 맞춰서 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을 옛날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했을 때 그걸로 이제 양도세 면세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에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65세예요. 네. 이제 고령 사회죠. 근데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 4명 중에 1명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2천만 명 중에 세금을 다시 연말에 환급받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실제 세금 내는 사람이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1,250만 명은 65세 인구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1,25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예요. 그전에는 1,000만 명을 2천만 명이 먹여 살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복지 예산으로 720조 중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복지 예산으로 잘못하다가 이제 유럽들이 발목 잡혔고, 네. 중남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부동산에 편중되는 이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지금 작업들을, 그래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복지를 주식 배당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선진국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관들은 뭔가 그 안에 교감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눈치껏 하는 거죠, 선진국의 사례들. 그래서 최근에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저는 카피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을 앞으로는 퇴직을 한다라고 못 돌려받는 구조. 그걸 강제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처럼 그런 구조로 간다면 국내 주식이 4,000포인트가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 지지선으로 좀 바뀌는 구간. 그래서 여기에서 4,700까지 갔다가 멈출지 5,000까지 갔다 멈출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노후 대비로 괜찮고 제2의 국민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이 강제 조항으로 주식을 편입해야 된다면
지금 지주사들이 PBR 1 이하, 오늘 삼성증권이 신고점이라고 돌파가 나왔는데도 네, 네. PBR이 1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2의 은행주들처럼 그렇게 투자가 가능한 좋은 형태가 지금 마지막 막차를 타는 기관들이 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런 랠리가 상반기에 은행주들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반기에 이런 증권주라든가 지주사들에서 더 강하게 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고령화 그리고 정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뭐라고 할까 지주사나 금융 쪽 섹터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지금은 하나투자증권은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증권사 최초로 2조 클럽에 또 근접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코스피가 올해 들어 70%가 넘으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 고령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혹은 투자 전략적으로 이 지주사 금융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간다면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거든요. 잠시 후에 이상도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 먼저 또 백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제가 얘기할까요? 네 박우신 대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증권주 어떠냐고요? 네, 뭐 그거부터 좋습니다. 대답해 주셔도 돼요. 증권주 좋은데 일단 증권주도 이제 중소형 증권사, 네. 제가 나왔던 중소형 증권사도 있고 뭐 대형 증권사도 있죠.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금융지주 같은 뭐 이런 회사도 있고 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라인들을 보시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뭐 대표주인 뭐 한국금융지주나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주 성격의 움직임을 띠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에 대한 관심도 그 자사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게 몇 달 전에 한번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증권주에도 그런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신영증권과 부국증권. 얘네들이 좀 끼가 있는 종목들 현재로서는 왜 자사주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소형 라인 뭐 유한타증권,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몇 달 전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최근에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각자 포지셔닝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수 자체가 뭐 아무리 등락비가 안 좋았고 하더라도 숫자가 주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4천을 넘었다라는 그 상징성도 있고 글쎄요 저는 5천도 넘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5천, 6천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코스닥도 1,500을 생각하고 네, 네.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보고 있으면 결국은 1차적인 수혜는 증권주가 되겠죠. 이번에도 실적도 좋았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게다가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좀 그래요? 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자꾸 올라가지고 네. 최근에 장이 중간중간 흔들리기만 하면 아씨 환율 때문에 흔들리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장도 같이 오르면 환율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받으면 환율 때문에 빠진대요. 사후 약방문이죠. 그럼 이거는 환율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지금 또 증권주나 뭐 지주사나 이런 거버넌스 이슈가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돈을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는 이 기간을 넓혀 놓은 거죠. 기간을 네. 스프레드하게 펼쳐서 단기 충격이 안 오게끔 해놓은 거고 그 당시 처음에 트럼프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나왔던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 이거 한꺼번에 주면 외환위기 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환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노멀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예전에 없던 달러가 유출되는 큰 건이 하나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유입을 시키려면 반대로 외국 쪽에 투자되어 있던 것들을 국내로 리턴을 시켜야 되잖아요. 가장 뭐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꽉 찼다고 하는데 이 비중을 더 올려버리면 외국에서 좀 팔아서 국내로 또 투자를 하겠죠. 뭐 아까 퇴직연금 얘기도 나오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즉 정부가 뭐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나 저PBR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수를 부양하려고 한다.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것도 맞지만 그래요. 저는 말은 못하지만 환 때문에라도 외국에 있는 투자 자금까지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부 차원에서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성노 대표님의 의견 네.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금융 지주사 쪽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매력도도 높지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뭐랄까 정책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것도 분명히 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옥석 가리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참고로 제가 7월 달에 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서 공론화할 때 저도 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민원도 제기를 해서 답변도 받았었고. 민원을 넣으셨다라는 말을 저희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 논의 중이다라는 답변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만큼 이제 그 전반적인 뉘앙스를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 생각을 할 때는 이 배당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자체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앞서 저는 이제 박우신 대표님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외국 자금 자체를 끌어들인다는 전제하에 지금에 대한 정책들이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추세의 그 매수가 들어가는 포지션 자체는 단기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장기 포지션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자금 자체를 좀 더 매력 있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성장성만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연기금 자금으로 깔아놓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4,000포인트가 이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현재는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증권주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가 현재는 이제 저금리로 다시 한 번 더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았지만 그래요. 지금 결국 에데 마진이 과거만큼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금융주 안에서도 증권주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표 한 가지만 같이 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넥스 트레이드에 대한 주요 지분 현황입니다. 우리가 넥스 트레이드를 뭐 한국거래소처럼 나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우리가 사기업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민간에서 하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고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는 약 2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런 증권주를 선별적으로 공략을 할 때 최근 들어서 그 모 회사가 보면 압수수색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주주 친화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말씀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다. 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만 좀 더 피하시면서 충분히 증권주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증시가 상승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마진폭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도 가능한 곳이 바로 증권주, 지주사에 대한 분위기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지주사, 증권주에 대한 첫 번째 저희가 이슈 만나봤는데요. 우리 김민재 대표님의 의견 있으면 짧게 들어보고 다음 이슈 바로 만나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좀 가까이 와 있는 그리고 꼭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요즘 우리 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들은 보통 AI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사는 AI보다 정책 쪽에 좀 가까운 이슈이긴 합니다. 우리 그래서 김민재 대표의 시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아주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 띄워주시면 작년 이제 우리 반도체가 다 물렸을 때입니다. 작년 7월달이죠. 2024년 7월달 같은 경우가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이 당시 때 지주사와 반도체 종목들을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빠졌었던 작년 7월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다 여전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즉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해도 금융주는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와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7월달에 급락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금융주나 지주사는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가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다. 지수가 내려가도 팔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나 AI는 타이밍이 왔을 때 팔고 나가시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선택의 기준은 나는 이러한 큰 조정을 받기 싫고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금융사와 지주사를 꼭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보지만 내가 팔고 나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AI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흑팀에서 준비한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백팀에서 준비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100팀의 이슈는 끝을 모르는 AI 칩 수요, AMD 연매출 35% 확대 자신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가 AI 칩 수요 급증을 기반으로 향후 3에서 5년간 연평균 매출 35%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AI 칩 수요는 끝을 모를 정도로 폭발적이라면서 데이터 센터용 AI 칩 매출이 매년 80%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소식에 AMD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AMD는 오픈AI와 메타, 오라클 등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거품론 우려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AI 산업이 실적 기반의 성장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는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투자 기대감은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 조정 이후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기회를 가져올까요? 각 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끝모를 AI 칩 수요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백팀에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인데 또 뭐 AMD AI 칩 수요에 힘입어 향후 3에서 5년간 연평균 35%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뭐 결국은 AI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인데 일단 먼저 준비하신 내용들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데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혼자 상승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날만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면 너무 하루하루의 흐름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어제 다우가 상승을 하면서 가치주, 소외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AI가 이제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오늘 아침부터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마 내일 아침이면 바로 이런 내용은 또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주가 지금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일단은 매물대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자체가 훨씬 더 비중이 적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미리 반도체가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 가까이가 빠졌는데 한국 반도체가 중소형주가 결국은 올라섰다라는 내용은 오늘 밤에 결국은 나스닥이 결국 올라갈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동을 할 거고 지금 AMD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간 내에서 이제 반영이 돼서 현재도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일 아침 되면 AMD와 함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했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이제 주도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항상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주도 섹터는 A라는 큰 틀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힘겨루기를 하려면 같이 올라갈 때 누가 더 세는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사실상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조정을 받았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는데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섹터가 같이 힘겨루기가 나왔을 때 이게 비등비등하면은 어느 정도 견뎌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쉬고 있을 때 올라가는 애는 절대 주도 섹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반도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결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수급을 반도체 쪽이라든지 AI 쪽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AI고 반도체 그리고 또는 로봇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러한 뭐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요. 결국은 뭐 지금은 이미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품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품론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거품론이 터진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여전히 AI 쪽에다 중심을 주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거품론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뭐 지금 AI나 오늘 반도체 숨고르기의 기간도 굉장히 짧고 결국은 AI 쪽으로 다시 시장은 올라올 것이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인상적인 건 그겁니다. 주도 섹터가 잠깐 숨고르기 하는 동안에 올라왔던 섹터는 주도 섹터로 등장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도 좀 인상적이긴 한데, 자, 우리 흑팀에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AI에 대해서 또 AI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좀 이걸 좀 압축을 해서 가장 어느 쪽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박광생 대표님. 네, 지금 이제 AI가 그 동안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그 선발주자들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칩 네. 양적 싸움을 한 거죠. 칩을 몇 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엔비디아가 몇 개를 공급해서 데이터를 센터를 진 수 있느냐. 공급업체예요. 이 칩 공급업체가 미국에 일단 크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인텔, 그리고 HBM 들어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AMD가 그렇죠. 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을 58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8조 5천억 정도 전체 전량 정리해가면서 그 뉴스 때문에 잠깐 출렁했지만 그게 엔비디아 시가총액 7천조 원에 넘는 거에 0.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AMD예요. AMD가 지금 인텔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선상에서 AMD가 치고 나오는데, 이거는 반도체 공급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수요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AI를 쓸 때 네. 최후 승자가 원래는 챗GPT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자는 누구로, 1차 승자는 1라운드는 누가 승자냐? 구글의 제미나이가 일단 승자로 이제 인식이 거의 굳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를 봐도 구글은 계속 신고점이 있죠. 그 반도체 수요업체 쪽에서가 이제 앞으로 공급업체도 중요하지만 수요업체가 어떻게 이끄냐인데, 반도체 수요업체들이 엔비디아의 독점, 그러니까 파이는 계속 커져요, 엔비디아도. 네. 그렇지만 점유율은 AMD한테 계속 뺏기는 형태. 그런데 재미난 거가 하나 있는데, 미국 정부는 파운드리, 반도체를 찍어내는 회사로 D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맡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는 인텔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가만히 보니까 구글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 쪽으로 지금 무게가 약간 대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MD가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계속 도배가 해가면서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엔비디아 또 한 2%, AMD는 지금 보니까 5.68%가 움직이고 있네요.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대형 종목에서. 그래서 코어 위브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마 AMD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3,8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한 550조 원 됩니다. 네. 근데 이게 1조 달러, 1,450조 원까지 TSMC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칩 수요에 대한 부분, 공급이 이제 앞으로 누가 가능하냐, 설계가.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매각의 대안을 AMD에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A급 종목에서 B급 종목으로 이제 확산하는 과정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말고 동부 하이텍이라든가 B급 찾는 노력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별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에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 노하우 팁 같은 게 있나요? 이 말씀하신 뭐 B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AMD가 시가총액 55조, 전 세계 반도체에서 지금 4번째인데요. 그렇죠. 이걸 B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하던 거를 이제는 같이 성장하는 형태로 칩 수요들이 나올 거라고 얘한테 발주를 이제 주는 구조죠. 네네. 다각화가 나는 건데, 한국에서 저는 DB하이텍을 좀 주목할 만한 지금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TSMC에서 실적 발표 10월 달을 해가면서 네. 300mm 웨이퍼,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사이즈의 직경을 얘기하는데요. 300mm 웨이퍼를 자기들은 여기에 좀 집중하고 200mm는 앞으로 이제 좀 줄이는 형태. 근데
이게 참 뭐가 될라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DB하이텍이 차기 회사의 전략으로 200mm 웨이퍼를 주력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그 딱 중간 AMD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닌데 TSMC도 아니가면서 근데 중국 애들이 뺏어가기에 딱 좋은 게 200mm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DB하이텍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한순 대표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짧게 우리 박우신 대표 의견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건 AI가 이 앞으로 향후 모든 우리 시장의 모든 것을 좀 섭렵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투자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봤을 때 뭐 DB하이텍도 지금 말씀해 주셨으나 어느 쪽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옥석은 또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이런 쪽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는 AI 어느 예. 쪽을 제일 먼저 보고 계시나요? 지금 그건 너무 당연히 반도체고요. 많이 예. 올라왔잖아요. 그래 반도체가 종목의 그 뭐죠?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네. 되게 여러 갈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논쟁할 얘기도 없는 게 이번 상승장이 네.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지속이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끝날 때까지 피날레는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AI를 통해서 반도체가 올라온 거는 우리나라 대형주 단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끝날 끝까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네. 이거는 좀 보고 있어요. 요즘 사실은 디램이 금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레거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본 게 사실이고 이 수혜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다 보니 반도체가 AI 중에서도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또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뭐 DB하이텍도 나왔지. DB하이텍 요즘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반도체 내에서 그동안 관심을 좀 덜 받았다가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실적 시즌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보면 심택이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적 쇼크가 단발로 나왔을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소부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려는 혹은 실적이 반대로 또 되게 좋다 보면 대덕전자처럼 날아가는 네. 뭐 그런 현상이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실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다른 결의 움직임이 반도체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고 저 역시도 DB하이텍 올라오는 게 조금 수상해서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AI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B2E로 들어온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이 랠리는 갈 거라고 보고 이 랠리의 끝에는 그게 있다라고 봐요. 온디바이스 쪽이 있다고 보고 그때 그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미 많이 오른 레거시 업체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은 50% 100%는 되게 쉽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가 머지않은 시기에 목도할 것이다. 그런 쪽까지 사이클이 한 바퀴는 돌아야 적어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사이클 돌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결론은 아직 멀었다. 예, 멀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접근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부담 없이 접근할 종목도 있고요. 네. 부담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로 대표의 의견 짧게 네.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AI. 뭐 지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네요. 아니, 네. 근데 제가 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현재 상당 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6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대신 매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 HBM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겠고 대신에 삼성전자는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20%로 늘어날 수 있대. 그럼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와 이거는 기저 효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겠네라고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럼 이것을 AMD와 엔비디아에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큰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85%, 80%대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AMD라는 기업이 뭐 5%, 10%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뭐 AMD와 뭐 엔비디아의 싸움 이런 식으로 뭔가 사촌끼리에 대한 싸움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촌수로 따진다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둘이가. 그래요? 네,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당숙 정도 되는 사이라고 그러면 합니다. 기업이 육촌이면 남이잖아요. 네. 기업에서 근데 육촌이. 친척으로서 실제 친척으로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그 젠슨 왕이 스탠포드 출신이고 네. 그리고 리사 수가 MIT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뭐 정부와에 대한 라인 얘기도 미국 내에서는 있는 걸로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래요. 그냥 번외적인 네, 이야기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국내 안에서 이제 반도체를 공략할 때는 처음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곳은 우리가 반도체와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전화를 받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곳이 기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판 관련주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이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판 관련주의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SSD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기판류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개별주로도 수익을 좀 더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노 대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흑백팀의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에서 원픽과 상대 팀 중에서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한샘 대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박한샘 대표는 흑팀이시니까 흑팀에서 선택하신 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흑팀에서 선택하신 거 맞죠? 저가 백팀에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이상노 대표는 두 분 다 백팀 거 한번 하시죠. 그러면 먼저 백팀 가시죠. 뭐 오늘 백팀 잡지요. 저희가. 자, 그러면은 박하대 대표님, 그러면은 백팀 종목 하나 선택해 주시죠.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백팀에서 이거는 꼭 나도 갖고 싶다. 요거 탐나는데 탐나는 쪽으로 하셨어요? 요거는 내 자식 계좌에도 이거는 나도 좀 꽂아주고 싶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한화 손해보험이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가두리 양식이에요. 통신. 그래서 근데 한화 손해보험 좀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2009년도 서브프라임 이제 2007년도 때 4만 원 한번 찍고 10,000원에서부터 이렇게 10,000원에서 400% 올랐죠. 1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 계속 빠졌으니까 지금 한 거의 뭐 17년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바닥도 이렇게 이 상태인데 최근에 올라갔다에 눌린 목인데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근데 PBR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도 뭔가 한번 안정적으로 좋은 수식을 누리고 싶은데 내 포탈에는 없다. 예. 그런데 그런 아주 막 화려하진 않은데 이런 한 5배 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멀리 봤을 때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주니까 그랬을 때 하나손해보험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강진 대표는 하나손해보험을 100팀의 원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박우신 대표는 100팀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는 4종목이 다 100팀에서만 나오는 거네요. 아니죠. 흑팀에서 하나. 흑팀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자, 3대1. 3대1. 자, 100팀에서 본인 팀의 종목인데 선별 기준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차트도 이쁘고 내용도 괜찮아서 수급도 좋더라고요. 수급까지. 그래요. 본인 팀의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예,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네. 일단 이 종목은 내용 측면에서 보면 그 메리골릭스라는 이제 치료약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유럽에서 임상 2A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궁 그 내막증이라고 해서
요 관련된 임상 2A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2B상 혹은 이제 3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형태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연내에는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오늘 어쨌든 ABL 바이오도 사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됐던 그 품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제 두경부암 관련돼서도 이게 이제 머리와 경부 쪽에 암이 오는 건데, 이 두경부암 관련된 데이터도 얼마 전에 이제 STIC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데이터도 값이 좋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퍼스트 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골릭스 관련돼서는 이게 중국에는 기존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적응증을 추가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적응 추가한 부분이 ART라고 하는 그 난임이나 불임 요 환자들 하는 것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대까지 감안을 해서 시장 자체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요. 마지막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는 이런 형태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났고요. 좀 쉬다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났다가 지금 딱 이제 눌림목 자리에 좀 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이 종목 수급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은 원래 매물이 아예 없었는데 이틀 동안 지금 한 11만 주 정도 강하게 좀 진입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나 수급이나 내용이나 모두 현 시장에 좀 부합되는 종목이다. 티움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움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 이상로 대표도 흑팀이지만 100팀의 종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기업이 네. 이제 미래 기술을 좀 보유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이제 봐서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성장성이 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연속성이 기대되는 네.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인데요. 캠트로닉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HBM 시장이 들어오면서 TSV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 전극 공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전류가 통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TGV 공정이라고 해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에 대한 협력 관계가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자리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로 대표의 원픽 종목은 캠트로닉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원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김민재 대표는 이제 유일하게 흑팀에서 종목 선택하셨습니다. 선별 기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환율,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 메리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연속성도 있다고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명은 현대차. 현대차.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은 환에 대한 지금 계속 환율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는 사실상 자동차 완성차가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를 팔아도 환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당분간 어차피 1,400원대가 계속 위에서 놀 건데, 앞서서 뭐 박우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고환율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환에 대한 수혜도 있는데, 뭐 대형주 장세에서 사실상 미국의 포드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업체들 보게 되면 주가가 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관세가 너무 높을까 봐 못 올라가고 있다가 협상이 된 다음부터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살짝 눌렸는데, 현대차 차트 보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이제 제일 높았던 가격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즉 2024년 때 이제 제일 높았던 가격대에 도달했는데, 과거부터 현대차가 제일 높았던 가격 수준이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과거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뭐 환율도 물론 도와주겠지만 가솔린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변형이 되면서 현대차의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환율 수혜와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른 현대차를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원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팀과 상대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팀별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입니다. 먼저 5위 보겠습니다. 5위 보시죠. 와우, 흑팀의 캡틴체 선수 SK케미칼로 무려 10%대 기록합니다. 네, 아직 5위인데 벌써 두 자릿수네요. 그럼 바로 4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4위 볼까요? 와, 역시 우리 팀 화성가자 선수 SK로 11%대 기록합니다. 네, 저희 100팀의 4위는 오늘도 열일 중인 911 선수입니다. 3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3위는 와, 네, 박빙이네요. 100팀 믿고 네. 있었습니다. 911 선수의 SK하이닉스 무려 15%대 수익률입니다. 네, 흑팀 3위는 캡틴체 선수가 차지했네요. 바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 보여주시죠. 우와, 우리 팀 대단합니다. 네. 오리백숙 선수의 G2G 바이오 44%를 넘었습니다. 네, 과연 이 수익률을 이겨냈을지 오늘의 각 팀 1위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보여주시죠. 오늘은 저희 100팀 1등 선수가 전체 1등입니다. 흑팀 아쉽지만 계속해서 파이팅입니다. 100팀 그러면 도대체 1등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어떤 선수의 어떤 종목인지 수익률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는 100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오늘의 1위는요. 역시 G2G 바이오 어제 이어서 45.92%의 높은 수익률로 오늘의 1위입니다. 네 종목은 수익이라는 필명을 쓰신 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팀에서 전체 1위가 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망의 1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라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피드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센 대표님, 오늘은 선별 기준은 여쭤보지 않고 네. 바로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센 대표가 준비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한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DL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옛날 대림이죠. 대림 산업의 대림건설, 이편한 세상, 지주사인데 이 회사가 화학주이기도 합니다. 또 절반 정도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우량주로 선별하였습니다. 끝인가요? 아, 예, 심플하게 네. 해서 차트 우량주라서 차트는 한번 차트 볼까요? 한번 잠깐 네.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왜 차트 우량주냐면 이제 수렴 구간이죠. 그래서 21선, 61선, 51선이 다 뭉쳐 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 기간 정도 이번 연도 줬고 지난 5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11만 원에서부터 그래요. 4만 원까지. PBR이 또 0.23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은 좋아졌는데 지난 3년 최대인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봤을 좋습니다. 때 뭔가 내가 뒤늦게 살 만한 종목으로 딱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한센 대표의 DL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박우신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3빌리언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AI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I 쪽에서 보면 AI 의료 쪽은 지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도 AI 진단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BP 구간으로 진입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게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몇 달 동안.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빌리언은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회사가 이제 북미의 법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1, 4분기부터 내년이죠. 불과 이제 2달 남았는데 1, 4분기부터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올해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AI 의료 상장 기업 중에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탑3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북미 매출까지 가담이 되면 BP 구간은 굉장히 빠르게 돌파가 되고 오히려 이제 주가 퍼포먼스 그 구간에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장했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신고가 가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이 종목도 연기금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3빌리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빌리언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이상로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이상로 대표의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SK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SK도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또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또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과에 대한 밀접한 연계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꾸준하게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SK의 또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또 뭐 이혼 소송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면서 넘어가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더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신고가할 수 있는 지주사로서 SK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SK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종목은요, 엑시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중성주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중성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AI 발전에 따라서 이 반도체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많은 반도체가 결국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시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적이 잡힐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지만 이 종목은 뭐 하락을 했었던 걸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잘 받침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추천했었던 QRT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 내려갔다가 지금 바로 반등해 있습니다. 특히나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종목 그리고 중성주 반도체를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시콘 우리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엑시콘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안내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김민재 대표만 있나요? 없으세요? 저는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하시고 예. 이상로 대표는요? 저는 내일 밤에 합니다. 내일 밤에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저는 박한생 대표는 일요일 밤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우, 헷갈립니다. 오늘 김민재 대표 오늘 독식입니다. 김민재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오늘은 원래 했던 이야기에 더하기 다른 이야기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설명 마저 드리면 네. 이제 첫 반등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기 때 이제 어차피 올라갈 섹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꼭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는 대부분의 투자분들께서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종목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첫 반등이었던 만큼 바로 잡으셔야 될 섹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등 속에서 지금 먼저 선정을 할 타이밍, 지금 바로 잡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박우신 대표 내일이라고요? 내일 장중? 8시 반부터 아침? 내일 10시부터 개장이잖아요, 사실. 내일 수능이죠? 네. 그래요. 근데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준비하시고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시작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매일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8시 반부터 유튜브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로 대표님은 몇 시부터인가요? 그 잠깐만. 참고로 유튜브 와우넷 유튜브를 그러니까 대표님 유튜브도 아닌 거잖아요. 와우넷 거죠. 알겠습니다. 매일 하신다는 거죠?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내일은 이제 8시 8시 반에. 반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로 대표님 몇 시인가요? 내일 사실 10시부터 정규장이 되고 그렇죠. 내일은 또 프리마켓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미리 내일만 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네. 왜 장 안 열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시는 분들 마시라고 수도 있어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그래서 밤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밤 12시에 그래요.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저하고 계좌 만들어가는 얘기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한생 대표님 매일 밤 매일 밤 매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오 종목 마지막 남은 관세의 퍼즐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못다한 수익률을 채워드리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잘 저희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수능 화이팅이라는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이상로 파트너의 탑픽 종목 SK네요. 목표가 30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흑팀 박한샘 파트너의 탑픽 종목 DL입니다.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백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3빌리언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백팀의 김민재 파트너는 엑시콘을 가져오셨는데요. 목표가 1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바이벌 예선전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이벤트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어떤 팀이 예선전에서 우승할 것 같은지 흑팀이다, 백팀이다 남겨주시면요. 네, 추첨을 통해 감사한 마음 가득 담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과연 내일은 어떤 팀이 웃을까요?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